명심해 들으라. 내 없으면 장남인 네가 가장인 걸 알제이야. 가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이 제일 우선이다. 알았제이야. 시방부터 네가 가장이니까 가족들 잘 지키라.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지난 미국은 한국의 미스터 션샤인인가 팔트 1, 2편의 성원에 힘입어 팔트 3편을 제작했습니다. 이번 팔트 3편은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까지의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중국의 커뮤니티에 한국은 어떻게 선진국이 되었나란 스레드가 올라왔는데 이에 대한 댓글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과거의 역사 속에서 미국이 조선과 한국에게 했던 행위들을 자세히 알아보면 지금의 미국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리즈로 진행됩니다. 시리즈로 하는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 일부 보수 극우 세력들이 맹목적으로 미국과 일본이란 단어만 들어도 고개를 숙이고 그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모습이 흡사 옛 대한제국이 일본으로 넘어갈 때의 모습과 교차되어 이번 시리즈는 미국과 일본 중 먼저 미국의 진짜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미국을 무조건 나쁜 나라라고 선동하는 영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국을 좋은 나라라고 떠받들어 주는 영상도 아닙니다. 요즘 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간과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서술하는 것이고 이것이 팩트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팔트 3편을 시작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피 튀기는 대결장이 된 한국전쟁. 1950년 김일성의 남침으로 인해 6.25가 터졌을 때 한반도에서 떠났던 미국은 재빨리 참전을 결정한다. 한국이 공산화되면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 도미노 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남친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미 해공군, 물론 지상군까지 참전 결정을 하자 스탈린은 대모략을 구상한다. 즉 김일성의 남친 전쟁을 이용하여 미국과 중공을 한반도로 끌어들인 다음 두 나라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게 한다는 것이었다. 스탈린의 교묘한 술수로 인해 단기간에 끝장날 수 있었던 김일성의 남한 해방은 계속 지연된다. 서울 점령 후 사흘간 한강도하가 지연된 사실, 방호산이 지휘하는 인민군 6사단이 미군이나 한국군이 전혀 없어 무인지경이나 다름없는 호남 지역을 우회하여 시간과 병력을 낭비한 사실, 전쟁 초기와 낙동강 전투 때 중공군이 개입하지 못하고 인천 상륙 이후에나 출동한 사실 등은 한국에서 미중 대결을 일으켜 발목을 잡기 위한 스탈린의 대모략이 연출한 드라마틱한 결과였다. 만약 중공군이 7월 초에 개입했다면 김일성은 8월 15일 무렵 부산 점령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후 전쟁 양상은 미국과 중공 간의 전쟁으로 변했고 이제 출범한 지 1년도 안 되어 모든 것이 부족했던 중국은 막대한 국력을 소진해가며 미국과 힘겹게 싸워야 했다. 스탈린은 김일성이 일으킨 6.25 전쟁을 이용해서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이 싸우도록 유도하여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저지했다. 또 전후 오랫동안 미중 양국이 적대관계가 되도록 하는데도 성공했다. 한국전을 통해 중국과 미국의 관계 개선에 재를 뿌리려는 스탈린의 전략적 목표는 훌륭하게 달성되었다. 한국전에 개입한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체제에서 완전 고립되어 20여 년 이상을 주계장막 속에서 자력갱생하느라 허덕여야 했다. 수천만 명이 희생된 대약진운동과 문화 대혁명도 따지고 보면 한국전 개입이 몰고 온 나비 효과로 인한 대재앙이었다. 1969년 닉슨 독트린은 무슨 뜻이었나? 1964년 8월 베트남 통킹만에서 미 7함대 소속 구축함 매덕스호와
터너 조이호가 월맹군 어뢰정으로부터 공격을 당했다고 보고를 받은 존슨 미 대통령은 미군 전폭기들에게 월맹에 대한 보복 폭격을 명했다. 이때부터 월남전이 확전되면서 50여만 명에 이르는 미군이 파병되는 등 깊은 수렁에 빠져든 미국은 1968년 1월 29일부터 2월 11일까지 이른바 구정공세로 큰 충격을 받았다. 사실 베트콩의 구정공세는 전술적으로는 미군의 완승이었다. 기습을 당하기는 했지만 반격에 나선 미군과 월남군이 베트콩 전투원의 절반 가까운 3만 5천여 명을 사살하고 5,800여 명을 생포하는 등 대부분의 베트콩 조직을 와해시킨 성공한 군사작전이었다. 그러나 전략적 승리는 월맹 쪽이 차지했다. 미국 내에서 반전운동을 촉발시킴으로써 미군 철수를 이끌어내 정치 심리적으로는 월맹에 승리한 것이다. 언뜻 보면 미국이 월남전 종결은 월맹 및 베트콩과의 전쟁에 대한 반전 여론에 밀린 퇴각으로 보이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은 1969년 7월 25일 아시아 및 중남미 국가들은 자국 국방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이 월남을 비롯한 아시아 대륙에 더 이상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닉슨 독트린은 1950년의 에치슨 선언처럼 미국의 세계 전략 변화라는 큰 틀로 들여다봐야 그 진정한 의미 파악이 가능하다. 월남전의 수렁에서 헤매던 미국은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가 일으킨 쿠데타를 분석한 결과 중대한 시사점을 얻게 되었다. 수하르토가 소련 편향의 수카르노 정권을 제거한 후 민족주의의 길로 나가는 모습을 예의주시한 것이다. 수하르토의 사례를 보면서 미국은 월남전을 원점에서부터 검토하기 시작한다. 미국의 월남전 참전은 주변 국가로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것과 중공의 남진을 막기 위한 예방전이었다. 미군이 월남에서 철수하면 베트남은 공산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했다. 그런데 통일된 공산 베트남이 중국의 앞잡이가 아니라 중국과 맞서 싸우는 민족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다. 그 무렵 냉전이 격화되면서 공산 진영은 중국과 소련이 내분을 일으키고 있었다. 미국은 1950년 초 에치슨 선언을 통해 중국과 손잡고 소련을 고립시키려고 했던 그 칼을 다시 빼들었다. 키신저를 앞세워 중국을 소련으로부터 분리시킨 다음 미중이 손을 잡고 소련 공산 진영을 약화시키기 위한 글로벌 대전략 프로그램을 가동한 것이다. 중국과 손잡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 베트남전 포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중국이 미군과 대항하는 데 따르는 안보 불안을 해소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시 중국은 주한미군과 베트남의 미군에 대항하기 위해 남동해안에 55개 사단 대병력을 배치하고 있었다. 닉슨 행정부는 중국의 군사력을 소련과의 싸움에 집중토록 하기 위해 월남전 종식, 대만 해협을 경비하던 미 해군의 태평양 한복판으로의 재배치에 그리고 주한미군의 감축에 돌입했다.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미국은 월남에서 싸우다 말고 파리에서 엉터리 휴전회담을 체결하고 서둘러 철수했다. 1970년 7월 5일 닉슨 행정부는 한국과 사전 협의 없이 6만 2천 명의 주한미군 중 2만 명의 철수를 발표했다. 미국은 한국에 알리지도 않고 이미 지난 6개월 동안 주한미군을 빼내가고 있는 중이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월남에 2개 전투사단을 비롯한 5만여 병력을 파병하여 미군을 돕고 있었다. 이 와중에 한국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주한미군을 빼내가면서 이제부터 너희 나라는 너희들 힘으로 지켜라라고 나온 것이다. 파트 4편에 계속됩니다. 다음은 한국이 어떻게 선진국이 될 수 있었을까란 중국 커뮤니티에 스레드가 올라왔는데 6.25 전쟁에 참가한 중국의 후손들의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인 네티즌 반응입니다. 잘못 알지 않았다면 근면 성실한 노동력 수출, 월남전, 국가 자본주의, 한강 기적 익숙한 과정 아니야?
한국의 단결력과 애국심은 정말 대단해.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금모으기 운동하고 외국산 소고기가 더 저렴해도 한우를 먹고 그에 비해 중국의 일부 사람은 자국을 깎아내리려 하는데 이해하기 힘들어. 한국 영화 국제시장을 추천해. 위에 언급한 거 다 담겨 있어. 동아시아의 모델. 저 민족은 정말 근성이 대단해. 민족성이 정말 강해. 금융위기 때 전국의 많은 가정이 금모으기 운동해 정부를 도와줬고 저 나라의 일부 국민이 어떻다 해도 난 존중해. 대부분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은 한국이 발전하게 된 최초 축적된 힘은 한국인이 해외로 일하러 나가서 벌어온 외화야. 독일에 일하러 갔어. 남자는 탄광, 여자는 간호사로. 단일 민족의 결속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아니할 수가 없어. 한강의 기적 부작용으로 삼성 위주의 재벌 그룹이 탄생했지. 박정희가 월남전에 30-40만 명을 파병해 무료 훈련하고 군비는 향상되고 미국 원조도 받았으니 4,500만 명 목숨으로 바꾼 번영이라 할 수 있지. 일본이 한국전쟁으로 지정학적 특수를 달러로 바꾼 것처럼 말이야. 중국이 단결하지 못하는 원인은 국가에 있는 것 같아. 현재 중국은 황금 만능주의가 너무 심해. 첫 번째 삼성, 두 번째 미국 개의 역할. 한국이 땀 흘려 이뤄낸 결과야. 미국 개는 널렸지만 필리핀은 선진국이 못됐잖아. 중국이 미친듯이 건설 산업에 뛰어들기 전에 세계 첫 번째 해외 건설 수출 국가는 한국이었어. 유럽 미국은 제3세계 가난한 나라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지. 해외의 수많은 건설은 한국이 지은 거야. 당시 중동, 아프리카, 남미에서 한국인은 뜨거운 태양 아래 땀을 많이 흘렸어. 또 한국은 안으로는 일본과 미국이 거부한 낙후되고 오염되고 이윤이 적은 산업을 받아들였지. 90년대 기본적으로 쌓아놓은 것도 있었고 또 미국이 일본을 견제하려는 틈을 타 직접 반도체 전자산업에 뛰어들어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에 이른 거야. 미국계가 되면 선진국이 된다고? 새로운 논리네. 맞아. 미국계 노릇했던 나라는 많아. 한국만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했어. 몇몇 사람은 정말 어리석어. 한국 연구 비율은 세계 1위야. 4%가 넘어. 한국이 과학 연구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알 수 있지. 미국을 핥아 선진국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식함에도 정도가 있어. 일부 국가가 미국 개 노릇한다 해도 통째로 집어삼키게 하는 건 아니야. 한국의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가 미국이 한국을 비대하게 할 필요가 있었어. 한국이 있어야 미국은 극동지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를 통제할 수 있으니까. 한국 대학 입학률은 세계 3위고 한국도 몇십 년간 고속 발전했고 한 번에 선진 경제를 이룬 나라가 어디 있겠어? 첫 번째 미국의 원조, 두 번째 근면성실, 세 번째 강한 단결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